제 나라에 왔는데 제환공이 중위를 너무나도 뜨겁게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고요. 마차 20승을 내어줍니다. 당시 마차 20승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니까 마차 20승을 내어주고요. 제환공이 아주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환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제 나라의 제환공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적족 땅에 있을 때는 불안했거든요. 늘 언제 자격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 나라는 제환공은 당대 최고의 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환공 밑에 제환공이 보살펴주고 있는 한은 자기 동생 해왕도 자기를 더 이상 죽이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제 나라에 있으면서 안심하고 있으면서요. 이 중이가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환대해주고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니까 그만 거기에서 이제 꿈도 잃어버리고 편안함 대신에 야성을 잃어버리고 또 꿈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문공을 따르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쨌거나 그들이 아무리 좋은 충신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뜻을 펼쳐보기 위해서 찐문공 밑에 와 있는 것인데 찐문공이 정치적인 야망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지금 제 나라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아니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환공이 이 찐문공이 간 지 2년 만에 제환공이 죽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제환공이 또 말년에 굉장히 시달림을 받습니다. 말년에 관중이 죽고요. 스풍이라는 사람도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충신들이 전부 죽어가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요. 제환공이 나중에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래서 제환공이 죽고 쿠데타가 일어나며 혼란스러운 그 와중에 신하들 입장에서는 여기 제 나라에 있다가는 언제 죽을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가신들이 어디서 탈출 계획을 세우냐면 뻥나무 밑에서 세우는데 그때 마침 시녀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겠는가 라고 가신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뼈로 달려와가지고 자기의 주인인 제녀라고 하는데요. 알리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남편의 가신들이 지금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아뢰자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시녀를 붙잡아다 죽입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시녀를 죽이고요. 찐문공을 불러서 제 나라를 탈출하라고 그렇게 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던 대로 중위는 지금 타성에 젖어서 다시 고생하기 싫거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을 구하는 일인데 하필이면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있겠어? 나는 필히 이 제 나라에 살다가 죽으려고 하니 다른 곳으로 결코 떠날 수 없어? 이제 중위가 너무 고생하는 게 싫은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꿈을 이룬 것은 좋은데 당신이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망명생활에 지치니까. 그런데 당신을 따라다니는 신하들은 뭐가 됩니까? 그들은 당신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한 12년에다 5년을 더 해야 되면 여러분 17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7년째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신하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됩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들 보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제가 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그렇게 제녀가 강권을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어느 날이요. 술을 치탕 먹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잠에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신하들을 빨리 부릅니다. 빨리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 신하들이 술 취한 중위를 마차에 모시고 제 나라를 급히 탈출하게 됩니다. 술에서 깨어서 찐문공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거든요. 자기가 제 나라 바깥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여기 보세요. 호원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호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을 죽이고 공자께서 대업을 이룰 수 있다면 진심으로 바라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중위가 이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나는 외삼촌에 고기를 씹을 것이요.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않기만 해보세요. 내가 외삼촌에 고기를 씹어 먹을 겁니다. 아주 잔인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호원이 이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저희 육신은 독해서 비린내가 나고 누린내가 나서 잡수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제서야 이 중위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유랑에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 호원이 찐문공의 뜻을 거스르게 되거든요. 찐문공의 뜻을 거스려서 억지로 제 나라를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한번 또 기억해 두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후에 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찐나라입니다. 찐나라에서 적족 땅으로 12년 동안 가 있다가 자,
제 나라에서 5년 만에 또 5년 동안 있다가 제 나라에서 탈출해서 이 중원을 떠돌게 되는데요. 중원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을 떠돌게 됩니다. 조나라의 조공공이라는 왕에게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조롱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변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는 그 몸매가 통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빗대가 나란히 붙어가지고 통뼈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문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공공이 이 중이가 자기네 나라로 오는 것을 보고요. 일부러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척 하면서 목욕을 시키고요. 그 중이의 신체가 궁금해서 몰래 그 목욕 장면을 들여다보다가 중이에게 들키게 됩니다. 중이는 심각한 그런 모욕감을 느끼게 되죠. 그럴 정도로 지금 모욕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는 거죠. 할 수 없이 조나라에서 떠나가지고 송나라로 마치 왔는데 그때 마침 송나라에서 송양공은 꽤나 이인을 따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송양지인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길 정도로 이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송양공이 초나라 성왕과 전투를 벌이다가 그걸 홍수대전이라고 하는데요. 전투를 벌이다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송나라 군주가 부상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송나라에도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 옆에 있는 정나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홀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소국들에게 홀대를 받느니 차라리 큰 나라로 가자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장강 주변에 털을 잡고 있는 초나라에 가게 되고요. 초성왕에 굉장히 환대를 받습니다. 이게 중원의 조그만 나라들에게 있어서 별로 위로를 받지 못했었는데 초성왕은 거대하게 맞아주고요. 환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초성왕이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죄악께서 환국하여 군위에 오르시게 되면 무엇으로 과인에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 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귀한 새와 짐승들이나 아름다운 구슬이나 비단과 같은 물품들은 군왕께서 모두 가지고 있어서 남아도는 형편이라 제가 무엇으로 이 은혜에 보답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초성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득이하여 군왕의 군사들과 평원이나 넓은 늪지대에서 회전을 하게 될 경우 제가 대왕의 군사를 피하여 3, 4의 거리를 두루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젠가 당신의 군대와 내가 부딪힐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부딪힌다고 한다면 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30리를 뒤로 물러나서 당신에게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형편이 자기가 여기 와서 신세를 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니 초성왕의 신하들 입장은 기가 막힙니다. 거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이미 뜻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내심하고 있었고 그리고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는지 즉 패자가 되는 꿈을 이미 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성왕의 부하들 입장에서는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 이런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저 건방진 중이를 죽이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성왕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인한 인물이고 굉장히 덕이 있는 인물이고 그 주변에 신하들은 이미 한 나라의 재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계속 환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실력자들 그러면 동쪽에 제환공, 친목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친목공은 더군다나 이제 이호를 해왕으로 앉히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친목공이거든요. 그리고 해왕을 죽이려다가 그의 아들 볼모, 태자어를 볼모로 잡아놓고 해왕을 겨우 살려줬던 그 사람이 바로 친목공입니다. 그런데 볼모로 붙잡혀 있던 태자어가 탈출하게 됩니다. 친목공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친목공은 내심 결심을 했습니다. 뭐를 결심했냐면 옆에 있는 찐나라의 왕위를 바꾸기로 작정을 한 거죠. 태자어가 탈출하니까요. 이 친목공이요. 초청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초청하냐면 중위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호와 해왕과 태자어가 있는 친나라의 정권 교체를 하고 중위를 이제 왕위로 앉히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공이 이 종료 5을 뽑아가지고 중위가 다른 자기네 나라로 왔을 때 첩으로 삼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료 5을 뽑아가지고 중위에게 첩으로 삼게 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환대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태자어가 잡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태자어의 처였던 여자. 그러니까 중위 입장에서는 조카 며느리예요. 왜냐하면 이호하고 자기는 중위는 형제간이에요. 어쨌거나 형제간입니다. 그 이호의 아들이 붙잡혀 있다가
이곳에서 결혼을 했었단 말이죠. 그 철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조카 며느리죠. 조카 며느리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중이와 같이 예절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꺼려지는 일이죠. 그래서 받으려고 하지 않자 사공계자라고 하는 신하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그의 나라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데 한낱 그의 옛날 부인을 가지고 무엇을 그리 고민하십니까? 지금 태자어가 이제 해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등극을 했거든요. 어찌 지금 그의 나라를 뺏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 19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그만 일로 친목공의 호의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친목공의 뜻을 거스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친목공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빨리 환국합시다. 이 조그만 일에 우리 마음을 쓰지 말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어찌하여 조그만 예에 집착하여 큰일을 잊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간언을 하니까 이 중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해여 환국을 하게 되죠. 마침내 19년에 그 커진 타향살이를 마무리하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들어가게 될 때가 해왕이 죽고요. 이호가 죽고 그의 어가 본국으로 탈출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등극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인회공입니다. 그런데 이미 찐나라의 내부에서도 이 해공과 그의 아들 진회공은 인기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들이 너무 신이 없는 정치를 하고 백성들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백성들의 마음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의 호응과 이처럼 찐나라 내부 호응과 친목공이 이번에도 호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군대를 시켜가지고 중위를 보호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미 19년 전에 누구를 그렇게 했냐면 해공을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마침내 찐나라로 환국을 하게 되고요. 찐문공에 즉위를 하고 진회공을 죽이게 되죠. 무려 19년 만에 43살에 떠났다가 62살에 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령인 거죠. 상당히 나이 들어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또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제 찐 문공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예가 나오는데 귀국길에 황하, 즉 하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에서 호원이 납작 엎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은 주군을 따라 천하를 돌아다니며 주군께 많은 잘못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신도 알고 있었는데 하물며 주군이야 어찌 모르실 수 있었겠습니까? 청컨대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이 내가 당신을 모시고 다니면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뜻을 거스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 나라에 있을 때 몰래 술을 먹여가지고 마차에 태워가지고 강제로 제 나라에 벗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진 세월을 겪었던 것은 반드시 우리가 다시 찐나라로 돌아가서 찐나라의 군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가면 우리가 천하를 흔들 만한 패자가 될 것을 이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지금 찐나라로 돌아가는 여기에서 나를 벌해여 주시든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할 건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를 토사구팽 시키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환국하여 군위에 오르고도 구범과 함께 영화를 누리지 않는지를 하백이시여 지켜보소서. 용왕이여 지켜보세요. 내가 구범 즉 호원과 함께 호원을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영화를 같이 누리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계자추가 보고 있었어요. 계자추는 한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자기의 넓적다리, 허벅다리 살을 잘라가지고 주군에게 바칠 만큼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고 대의명분에 아주 명분에 강하게 붙들려 사는 사람이거든요. 계자추가 그 모습이 마치 서로 타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이 중위공자를 위해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구범은 즉 호원은 자기의 공이라고 하면서 공자와 거래를 하려고 하니 참으로 수치스러워 그와 함께 같은 반열에 설 수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요.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계자추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하들도 두 길로 나눠지는데 이 계자추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19년의 모진 그 망명생활을 다 마치고
드디어 환국하게 됩니다. 비록 신목공의 도움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가 꿈에도 그리던, 그리고 그 19년의 망명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꿈을 꿨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려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서 마침내 찐에 들어가서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를 갈면서 품고 있었던 그 뜻을 마침내 펼쳐서 춘추시대의 두 번째 패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9년의 이 모진 세월을 그와 그의 신하들이 다 이겨내서 마침내 때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패자로서의 활약은 다음에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